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면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전 서울소년원장으로서 소년범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영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촉법소년은 만 10세,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분은 안 받는데 이 나이 기준을 더 낮추겠다. 그러면 더 어린 나이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런 입장? 저는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반대 네. 입장입니다.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더 범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무언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 이 엄벌을 받은 이 12세, 13세 이 소년들이 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을 때에 네. 결국은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아하.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범죄자 연령이 낮아지고 또 그들의 범죄가 흉폭하다라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대안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소년 범죄가 이제 흉포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언론 보도에서 많이 이제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네. 것들은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범죄 통계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범죄가 많이 있을 때는 한 10년 전에는 13만 명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3, 4년부터는 이제 이게 6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2배 정도로. 물론 인구 이제 대비로 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촉법 소년도 이게 한 10년 전에는 5천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한 4, 5년 전부터 3,400명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감소 안정화 추세에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네. 저연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전제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네. 아마도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몇 명이 줄었냐 늘었냐가 아니라 어쨌든 어린 범죄자들로 인해서 강력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그 범죄자보다 같은 나이거나 더 어린 나이다. 이거 가만히 네.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제가 이제 늘 주장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지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 동일합니다. 이제 네.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범죄 소년들을 비범죄화 또는 이제 비형사처벌화 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그 범죄 피해자들은 그냥 다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에 그 억울한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촉법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범죄 피해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범죄 피해 이전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지원 대책들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범죄 피해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가해자들을 정말 그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면 네. 가라 마셔도 분이 안 풀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치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전혀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그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소년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한다.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이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네.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지원을 해야 하지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럼 가해자 쪽으로 돌아와서요. 소년원장을 네. 하셨으니까 계속 지켜보셨을 테고요. 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년범 전체에 대해서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특정 강력 소년 범죄자, 예. 강도, 강간 예. 같은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 형사처벌을 해야만 예. 그들의 죄를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재사회화, 재범 방지 예.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계시죠. 네. 저도 이게 그 흉악한 뭐 소년 범죄 사건들 뉴스로 보면은 정말로 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제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여기 이제 뭐 12세, 13세를 형사 처벌해서 교도소에 가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도소는 한 군데가 있어요. 김천에. 네.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소년 교도소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형사 연령을 이제 낮추자고 하는 것들은 소년 교도소에 보내자고 하는 주장이니까 네. 이제 교도소 이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10살, 뭐 12살, 13살 이 아이들이 이제 소년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네. 생활한다고 했을 때에 예. 이곳에서 이제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뭐 애착이라든지 소속감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그런 연령대인데 네. 그곳에 있는 뭐 기존에 있는 범죄 이제 소년들 나이 많은 뭐 그 연령대 높은 그런 소년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동고동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아주 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또 높고 뭐 그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지배복종 관계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이게 뭐 사회에 대한 증오, 복수심으로 불타서 뭐 그 안에서 범죄 단체가 조직돼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1년에 이제 1인당 그 수용 비용이 2,300만 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면 2억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범죄자를 아주 확실한 성인 흉악 범죄자로 이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우리가 네. 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냐라고 네. 하는 그 의문들을 가지는 거죠. 오히려 그 비용들을 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네, 그동안 사실 소년 범죄자들 재범률도 무척 높고요. 성인 범죄자보다 네. 더 높았는데 소년원 네. 등의 보호 처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비판. 어떻게 해야만 대책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실제 이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뭐 소년원의 이제 재범률이 뭐 성인 교도소보다 낮아요. 이제 한 18% 정도 되거든요. 이제 성인 교도소는 23%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한 55%가 넘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소년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교도소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엄격한 처벌이 아니고 보다 더 이제 완화된 보호 처분을 하면서. 네, 교수님 30초 남았는데요. 그럼 네. 고칠 게 없습니까? 지금 다 좋은 겁니까? 아니요, 뭐 지금 고칠 때가 좀 많이 있죠. 이제 네. 예를 든다면 범죄 피해 소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것들이고, 네. 또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좀 새로운 사회 현상들, 문제들이 생겼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처벌은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